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8월 마지막 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 꼰대 꼰대아이 아꼬나. 악고나로 줄임말로 하기로 아, 했는데 그래도 잊어버린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해야 알죠. 아꼬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뭐 가족 상처로부터 뭐 현아기, 근데 별로 반응이 안 좋다고요? 아니 반응이 안 좋은 것보다는 조회수가 이전보다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저기 그 댓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건데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의 특성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숨은 의미를 아주 이렇게 이 임공과 제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숨어져 있는 보석 같은 의미를 캐치 할 수 있는데 초반만 보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고. 그게 이제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진 면도 있고 일단 양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30몇 분 나왔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길구나 이러기 때문에 30 몇 분이 긴가요? 길죠? 그 전에는 뭐 40분, 1시간 한 것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도 끝까지 안 봐서 그런지. 근데 하여튼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진지한 얘기 보석 같은 이야기가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오늘 듣고 그랬나 그래서 아마 다시 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다시 보셔야 지난 해의 어떤 진술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지난 해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이슈를 또 바꿔서 할까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요 그 유튜브 지난주 거를 끝까지 들어봤어요. 출구.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쏟아냈잖아요. 여기다 쏟아냈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 중에 지난주 방송에서 한 말 중에 어머니와 저와의 공통점도 있고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외로우니까 사람을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다니셨다라고 하면은 저도 외롭게 어머니같이 외롭게 살 것 같은데 저는 외롭다라고 해서 외롭지 않으려고 어떠한 것들을 시도하지 않겠다. 특히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스스로가 잘했다. 잘했다까요?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맞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또 이렇게 한번 하게 됐어요. 네. 하여튼 저도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저도 굉장히 이게 사람이 지난번에 좀 뭔가 좀 벗어났을 때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역시 저는 진지 모드로 가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딴 얘기는 솔직히 앞에 조금 봤는데 지난 얘기는 저도 한 3번 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기억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딴 때는 좀 그냥 지나가는 얘기 이렇게 하니까 가벼운데 저는 지난 얘기는 좀 진지하게 더 이렇게 반추해서 좀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 가고 또 제가 또 그랬잖아요. 이게 채우는 거 갖고는 또 어려우니까 비우는 건 또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도 제가 얘기해놓고 저도 괜찮다. 비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주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자가당착 방송이네요. 자가당착.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그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이 어머니가 떠나버린 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 슬픔 밑에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받고자 하는 뭐 인정받고자 보호받고자 하는 그거 채워지지 않는 내가 있음을 그게 이제 서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조차도 비워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건 굉장히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이제 사랑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필요한 건데 사랑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관심받지 못함을 비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어내는 거. 사랑받지 못하면 어때? 그걸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견디어내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그게 이제 타인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거나 또 관심을 받는 것도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또 셀프 세라피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돌보고 그런 지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압으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이제 저한테 이제 강화에 그 집을 지은 걸 이렇게 석가래 같은 거 이렇게 달았잖아요. 고제로다가. 네네. 고제는 그냥 목재로. 그랬나요? 고제라고 또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채워된다고 하셨는데 그 집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갖고 나가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쩌면 과거의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채워나가고 이렇게 뭐 갖고 나가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을 좀 달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더 이렇게 완성돼가는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집만 본 게 아니고 그냥 교수님의 그 내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오셨네. 네, 제가 거기 이제 혼자 지금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인권하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혼자 살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가족을 연구하고 가족과 관련돼서 교육하고 하지만은 가족의 이제 그 뭐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가족을 연구하고 가족을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네. 제 자신은. 네. 근데 이제 요즘 보게 되면 제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뭐 통계적으로 지금 뭐 2인 가구 제일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당사자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뭐 그 영향에서 경계를 탁탁 유지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견뎌내기가 의외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우리 사회가 그 뭐 체면이니 눈치니 이런 게 강한 그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는 별 뭐 어려움이 없는데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 그래서 혼자 제가 여자잖아요. 강화에서 그 큰 집에서 넓은 곳에서 그 주변에 저기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주말에나 오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남자가 필요한 여자. 그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아니, 이런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불쾌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여기 이 방송에서 좀 나눠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집에 여자분이 혼자 사는 여자분이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그분이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러고선 이분이 이제 약간의 아직까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에 혼자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남자친구를 원하시더라고요. 예, 남자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워낙 남편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고 본관계가 그렇죠. 좋은 건 아니었었는데 워낙 의존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서 이제 이혼을 했지만은 이혼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거는 또 다른 슬픔도 죄책감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겠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남자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성과의 관계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 이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 이게 최고의 사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 네네. 그러면 거의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죠. 물론 거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뭐 동성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러지만은 대부분은 뭐 한 80, 90% 모르겠어요. 비중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가 제가 어축 뭐 짐작하기로는 60세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 60세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이던데. 지금도 이제 로맨틱 러브를 낭만적 사랑을 꿈꾸고 그렇게 허전하대요 그렇게요. 그래서 이 산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성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밀감은 우리는 그냥 라이크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좋아함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분은 그렇게 이성과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사랑을 아직도 꿈꾸고 있을까? 그게 제가 이렇게 캐션 마크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성에 대한 뭐 이렇게 이성과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오빠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성에 대한 그런 별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뭐 오빠도 있지만 아버지 뭐 다양한 또 아드님도 있고 뭐 쭉 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게 또 나름의 가치관이 그렇게 정립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성과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여자분들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데 가깝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 유지하기도 하고 여자들에게는 보다 더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성들에게는 여기 앞에 이 PD가 있지만은 이 PD를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랑의 개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넓게 보면 그 넓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죠. 이 PD가. 근데 이제 지금 이성 간에 얘기하는 그런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이제 누구나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파트너가 먼저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따로 살 수가 있는데 이제 혼자 사는 삶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삶을 동경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남성 여성이 같이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상적인 것만큼 아름답기만 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이렇게 홀로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한 동경심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TV 프로그램에
해방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육아에 지치고 결혼 생활에 이렇게 그 약간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제 거의 그 공간을 해가지고 그걸 촬영하고 하는데 그게 그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동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거를 여기서 좀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이슈고 아마 사회 흐름에 의해서 지금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조론도 나오고 또 뭐 저처럼 주말 부부도 있고 또 뭐 어떤 부부는 주말이 아니라 또 월말 부부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꼭 옛날에 뭐 이혼이니 이것만 갖고 뭐 사별 이것만 갖고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혼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 주말 부부를 한 15년 지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저도 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이슈는 아마 또 뭐 결혼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결혼 안 하고 사는 뭐 20대, 30대, 40대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 오늘은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어찌 됐든지 간에 인권하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바운드리 있는 사람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죠. 네, 혼자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저렇게 시골에 뚝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집을 가꾸면서 사는 여자가 혼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저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바운드리에서 아주 뭐 혼자 사는 분에 있어서 아주 성공 사례 중에 하나죠. 아니 근데 성공 사례인지 어떤지는 교수님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배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진행형이고요. 완성형이 아니라 그렇죠.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기력이 있어서 이 집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럼 팔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번뇌죠, 번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 그리고 그때 가서 기력이 없을 때는 그때 가서 걱정하기로 하고 그냥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나 혼자 살아가는 먼저 이렇게 만들어가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에게 질문이 있으면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씩 해주시죠. 이 PD도 하나 해주고 임권도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이 PD 한번 먼저 질문해봐요. 저는 별로 질문을 안 그랬거든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질문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대견스럽고 저는 뭔가 이렇게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패션 마크는 없고 어떻게 하면 거기 한번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늘 거기 뭐 이렇게 변화를 주시잖아요. 즐기는 것 같아서 뭔가 거기서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런 건 있으시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내고 계셔서 그렇게 퀘션 마크를 갖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또 그 질문을 받다 보니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해보게 되네요. 보여지는 면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면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조엘리의 창처럼 제가 사실은 이제 임권하고 여기서 이렇게 방송 녹화를 하면서 제 면을 알기도 하고 새롭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여지는 면하고 다른 면이 좀 있기는 해요. 제가 그렇지. 모든 걸 오픈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이 PD 질문 있으면. 저도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게 저는 또 혼자 살고 싶어 하는데 전 도시형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시골에 가면 아마 우울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단장이 또 이제 도시에 계시다가 시골로 가신 거잖아요. 이제 시골로 내려가셔서 혼자 사실 때 이제 즐거움이 더 많아졌는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100배. 지금 이제 여기 도시에서 거의 도시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죠? 여기서요. 여기 삶의 학교 일과 교육적인 일과 그리고 아파트에서의 삶 이게 이제 그 몇십 년을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즐거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비하면 하나도 없어요. 40년을 즐거움이 없이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을 느껴보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삶은 그럼 즐거움이 없었던가? 라고 하면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뭐 일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일이죠. 네, 일에 대한 성취감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한 그럴듯한 삶, 이런 부분들로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거는 정말 찰나더라고요. 잠깐 그거를 이렇게 어떤 성취감을 느끼거나 인정을 받은 순간에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PD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은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기서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하고 거기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여기서 느껴봤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건 꼰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조금 인생을 좀 살아봐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 그 시기에 과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D가 그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나이에 거기 간다라고 하면은 그치.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되는 그걸 좀 더 보완적으로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설명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도 이제 강화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 거의 일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고향을 떠나서 철공소 때부터 해서 뭐 철공소 하면서 이제 학원 가서 뭐 지우고 하면서 이제 막 재수하고 또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여기 신한대 오기까지 건 뭐 30-40년을 계속 일만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딱 이제 저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일은 일터에서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출구가 뭐 생겨요? 강화가 생긴 거예요 사실. 강화는 교수님만의 공간이 아니고 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공간이 거기 많이 쌓여요. 그래서 여기 집에 가서 이제 쉬는데 이제 집에서 쉬는 것도 이제 변수가 생긴 것이 어머님이 오셨는데 이 어머님이 늘 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탈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강화라는 곳이 딱 생기면서 강화를 가면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 태우고 지난주도 좀 얘기한 거죠. 불 피우고 그다음에 밤 하늘을 보고 그랬을 때는 완전히 몸과 영혼이 자유롭거든요. 완전히 해방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그 즐거움, 뭐 지금 즐거움이라 했는데 어떤 뭐 희열감, 행복감 이런 것들은 정말 이 PD 나이에는 모르죠. 우리가 치열하게 일을 하고 나서 맞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죠. 인권의 말씀을 제가 이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도 별이 보여요. 그때 보는 별의 느낌과 사람들이 없이 캄캄한 곳에 홀로 있을 때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별의 느낌은 차이가 있어요. 아주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아마 이쪽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 만약에 이쪽 세상에 대한
미련 아니면 욕구 그렇죠. 불충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거기서 적응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살던 공간에서 뭐라 그럴까 이게 그 도피하기 위해서 귀촌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럼요. 그건 위험하죠. 네네. 그래서 엊그저께 EBS 방송을 보는데 나이가 60 정도 되신 분이 경북 예천에 빈집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빈집들을. 근데 빈집을 왜 마을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빈집을 1,000만 원 주고 사갖고 2,000만 원 주고 사갖고 그 사람이 와서 고친 건데 60대 조금 넘은 사람이 혼자 와서 집을 3년 동안 가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당도 풀 많았었는데 다 가꾸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왜 좋냐면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도시에서는 60 넘어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요. 그렇죠.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이 사람은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근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답변이 됐나요? 네. 네, 방송을 듣는 분들 혹시 저희가 저와 이렇게 인권이 개인적인 경험에 도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력의 한계로. 그렇지. 네. 그럼 교수님이 질문.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지금 속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무슨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인권의 특성은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면서 알게 됐어요. 인권의 특성은 무엇을 미리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질문도 생기고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 컨셉을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방송 컨셉을 지금 잡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권하고 저는 지난주에 방송이 아주 진솔하고 진지했고요. 그러니까 진솔하고 진지함을 이 방송에서 유지를 하면서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 플러스 공감하시는 분들을 토대로 해서 컨셉을 잡아가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 홀로 사니까 그렇게 여기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는 걸로 컨셉을 잡은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몇 회기 정도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공감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이 혼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유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몇 회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홀로 또 이렇게 그 정신적인 홀로, 육체적인 홀로, 경제적인 홀로, 사회적인 홀로 이렇게 아주 많죠. 지금 뭐 1인 가구가 지금 제일 많잖아요.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혼자 산다고 그랬으면 거의 뭐 사별 아니면 이혼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비중 못지않게 젊은이들 지금 여기 시청자 중에 20, 30대도 많고 할 텐데 20, 30대도 지금 혼자 살겠다고 결단하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의 혼자 되는 삶은 어떻게 설계할까? 뭐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한번 가서 경험해보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슈는 뭐 당분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그랬잖아요. 부부로 살아가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면 옛날처럼 정말 일심동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주례를 딱 29번 섰거든요. 한 번 더 쓰면 이제 30번인데 저는 일심동체 이런 얘기 버린 지가 한참 됐거든요. 검머리 팥뿌리 이런 거. 그럼요.
뭐 보니까 뭐 사회 현상이 일시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검은머리 파프리카까지 사는 분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혹시라도 AS가 필요하면 와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지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8월 말 비 오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인사하시죠. 마지막 인사. 네. 자, 우리가 8월달 곧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요, 저거.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동창들 단톡방에서도 가을이 왔다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가을이 가면 내년 환갑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년 환갑인데 혼자서 사는 삶 오늘 주제로 이렇게 딱 선정을 하고 나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옆구리가 잠깐 시릴 분도 있을 텐데 한번 혼자 되는 삶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예, 여러분 즐거운 8월 말 주말 보내세요. 네, 반갑습니다.